슬리밍고를 오늘 잘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날씨도 뭐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커피 한 잔 하시라고, 예, 커피 하겠습니다. 김소영님까지. 나머지 분들은 아쉽지만, 예,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멋있게 생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기회에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도 커피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덕분에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저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를 착용하고 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자 또 가장 많이 궁금하신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게 되면 저희 마스터님들과 또 전무님들과 오래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께서 상담을 또 해주시는데요. 오늘 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저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Q&A를 주신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질 건데요. 자, 질문입니다.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 제품을 벗으면 통증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거나 이런 느낌을 지금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럴 경우 고객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또 여러분들이 고객이시면 나는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뭐라 해야 될까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확증 편향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알고 싶은 대로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답을 정해놓고 그 답 안에서 자꾸 뭔가를 생각하는 편향된 생각이 확증 편향이죠. 먼저 우리 슬리밍고를 만난 이후에 여러분들은 이제 속옷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옷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 슬리밍고의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의 품목은 먼저 부목입니다. 부목. 부목은 신체를 지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기구를 이제 정의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목의 역할은 보통 이제 의료기기로서 신체를 지지할 수 있는 의료용 이제 기구 또는 제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부목을 의류 형태로 새롭게 고안을 한 것이죠. 그렇게 새로운 개념과 고안을 통해서 창안, 고도의 발명을 한 것을 특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총칭해서 지식재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특허는 고도의 이전의 선행 사례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대발명, 큰 단위의 고도의 기술을 발명했을 때 특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허받은 입는이라고 수식어를 부르죠. 바른 자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여러분들 들리시는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 제 얘기를 같이 한 번만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를 입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속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자, 부목에서 다시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부목을 저희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inwear, 옷 안에라는 뜻이죠. 옷 안에 입는 게 보통 뭐죠? 속옷입니다. 속옷. 그래서 inwear, 속에 입는 형태로 incare를 해준다라는 첫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옷 밖에, 그래서 outwear라는 의미로 바깥에다가도 입을 수 있는 그런 outcare까지도 제공하는 두 가지 정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inwear와 outwear 타입의 인케어, 아웃케어를 담당하는 우리 슬리밍고의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 이게 첫 번째 저희 슬리밍고 제품의 정체성입니다. 아, 이게 뭐야? 속옷이야? 의료기기야? 뭐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정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횟집에 가시거나 아니면 식당에 가시거나
뭔가 좀 기름진 걸 먹거나 속이 심심할 때 보통은 우리가 콜라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 콜라라는 것은 탄산 음료 중에서 하나의 제품명입니다. 회사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콜라라는 것은 탄산 음료의 대명사입니다. 속이 답답하거나 느끼하거나 뭔가 청량감을 주고 싶을 때 탄산음료를 드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신체가 외출을 하거나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의류를 입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의류를 입었는데 나의 자세가 바뀌고 내 몸에 안정감이 있고 내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가? 일반적인 의류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른 자세라고 하는 솔루션이거든요. 근데 이 솔루션을 저희는 입는, 착용하는 이걸 영어로는 wearable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wearable wear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영어가 나온 김에 제가 잘 안 되는 발음이고 영어지만 한 말씀 드리자면 저희는 미국 FDA, 자, 미국 FDA는 어디죠? 미국 식품의약안전국이죠. 뭐 안전청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그럼 미국 식품의약안전국은 뭘 하는 곳입니까? 미국에서 수입 수출할 수 있는 그리고 전 세계 표준이 되는 거래 화폐가 제가 이제 2부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달러잖아요. 그러면 이 달러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미국 제품의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 감독하는 정부 기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약품, 식품, 화장품에 대한 의료기기에 대한 네 가지 품목에 대한 엄격한 관리 기준을 감독하고 승인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권한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미국 FDA가 하는 업무이죠. 미국 정부의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FDA로부터 저희 스티커 받은 있는 바른 자세는 메디컬 디바이스 클래스 1, 한국말로 1급 의료기기, 품목은 부모, 영어로 스프린트, 이렇게 신고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FDA 메디컬 디바이스 클래스 1으로 이제 신고되어져 있다. 이게 첫 번째 또 저희 입는 바른 자세의 정체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웨어러블 메디컬 디바이스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메디컬 웨어를 넘어서 웨어러블 메디컬 디바이스로 이제 한 단계 진화를 한 것이 2014년도의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는 2011년 6월에 첫 제품 출시를 하게 됩니다. 벌써 2011년이니까 14년 차죠? 예. 이렇게 14년 동안 웨어러블 웨어에서 웨어러블 메디컬 디바이스까지 왔는데 지금은 웨어러블 디바이스까지도 점점 또 진화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확증 편향을 깨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속옷, 그냥 옷을 입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FDA의 의료기기 1급으로 신고되어져 있는 부목을 인케어, 안에다가 입어서 케어할 수 있는 방법과 아웃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롭게 고안되어져 있는 어디도 없는 콜라가 세상에 존재 안 했듯이 우리는 이제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 이제 입는 바른 자세 시대를 새롭게 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의료기기를 이제 착용하는 일상생활에서 의류처럼 착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고 이제 이거를 의료기기라고 얘기하지 말고 입는 바른 자세라고 새로운 단어를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이대로 한번 합의를 이루어서 우리가 사용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입는 바른 자세, 입는 바른 자세, 입는 바른 자세. 이제 바른 자세는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입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수용해야만 다음에 대한 질문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증 편향에 빠질 염려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나서
아이고, 왜 이렇게 아픕니까? 왜 이렇게 계속 아픕니까? 라고 따지는 분 저는 많이 못 봤어요. 물론 병원의 의료사고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내 상태가 지금 안 좋다면 그 치료에 수용해서 아픔을 감수하는 것은 당연하시더라고요. 또 나아가서 수술, 적응 부분은 시술, 그 다음에 수술, 그 다음에 관절,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여러 가지 이런 거의 목숨을 건 수술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안 낫습니까? 안 나으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라고 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있는 바른 자세를 착용할 때도 물론 수술을 하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이 등가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자꾸 어떤 컴플레인으로 바뀌게 돼요. 내 몸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자꾸 컴플레인화 시켜서 그것을 부각해서 왜 효과가 없냐? 왜 안 되냐? 이걸 입었는데 벗었는데 왜 허리가 아프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의 최소한 이런 얘기를 대화를 나누었고 우리가 지식인으로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성인이고 저도 그래도 공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꾸 내가 옷을 입고 뭔가 아프다, 부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정체성과 제품에 대한 정의가 이제 좀 확장이 돼야 되고 새로운 개념을 수용을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야, 컴퓨터 쓰지 누가 전화기 들고 다니면서 컴퓨터를 보고 업무를 보냐? 그렇지만 스마트폰은 대중화가 됐고 그것은 하나의 관념과 우리가 보편타당한 제품이 되어졌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른 자세를 입는 시대는 이미 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제품을 입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이 뭐였습니까? 왜 이거 입었는데 벗으니까 허리 더 아픕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까먹으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려요. 자, 허리 통증이 생기는 과정이 뱃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뱃살이 생겼다는 건 내가 안 움직였다라는 거죠. 체중 지지선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체중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내 관절과 내 뼈와 근육은 그만큼을 지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체중이 증가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하도 가중되면서 내 가장 많이 최후에서 내 몸을 지탱하고 있는 이 허리가 이제 부담감을 느껴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주인님이 운동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주인님 이대로 가시다가는 이제 생활하시기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자꾸 이렇게 몸은 신호를 줬는데 내가 바쁘게 살고 나는 안 아프다는 생각으로 나는 아직 젊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허리가 급격하게 도둑처럼 나를 찾아왔더라. 그 다음에 이제 골다공증이나 또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추운 날씨, 또 신진대사가 떨어지니까 변비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변비가 생기게 되면 복압이 상승하게 되고 허리뼈 주변의 구조물들이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허리 통증이 발생되는 원인이에요. 자, 근데 이 원인이 1번 하루아침에 생겼다. 2번 꽤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진행이 됐다. 여러분들 몇 번이겠습니까? 당연히 2번이겠죠. 근데 대부분이 내가 갑자기 허리가 아픈 걸로 생각을 하고 나 괜찮았는데 멀쩡했는데라는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본인이 지금 허리가 아프다라는 것을 우리의 몸은 그렇게 내구적으로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의 몸이 얼마나 강하고 그리고 창조주가 얼마나 이 설명할 수 없는 그걸 이제 성경에서도 그렇고 사전적으로 신묘막측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묘막측하게 우리의 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부주의로 그리고 내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열심히만 살았던 거죠. 그래서 나에게 지금 문제가 현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몸을 바꿔야 돼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몸을 잘못 쓰고 있고 내 몸의 기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써야 될 부분과 쓰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한 인식이 내 뇌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최근에 자기계발 쪽에서 많이 사용되고도 있는 용어이기도 한데 우리의 몸에서도 학습된 무기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뇌신경과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건강과 내가 잘 사는 것과 다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지금 학습된 무기력, 내가 아픈 상태면 아픈 상태로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냥 참고 살지 뭐. 그러니까 더 이상 개선할 의지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내가 안 움직이고 몸을 생활화하고 내가 다르게 몸을 사용해야 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지금 없는 상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접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에는 누구나가 몸속에 천연 복대가 있어요. 이걸 내부 코르셋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속의 내부에는 신체를 지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천연의 시스템이 있고 천연 복대가 몸 안에 여러분들과 저 차별 없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부 코르셋을 얼마나 잘 가동시키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자세와 그리고 나에게 나타나는 신호인 요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육안으로 보여지는 변형,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계속 억제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언제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죠? 평생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평생을 살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몸을 내가 어떻게 유지, 관리, 보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코르셋을 이제 우리는 잘 사용합시다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활동을 우리는 코어 셋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한번 말씀해 볼게요. 코어 셋. 자, 그럼 코어 셋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속의 천연 복대가 바로 내부에 있는 코어 근육이에요. 그리고 그 코어 근육과 함께 작동하는 내부의 시스템이거든요. 그 코어 근육을 준비시키다, 가동 상태를 만들다라는 첫 번째 의미를 코어 셋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몸을 움직이는 방법을 잘 모르는 이제 유아기 때부터 청소년기까지가 학습해야 되는 부분이 코어 셋이에요. 유아기 애들이 이제 아장아장 지다가 걷기 시작해요. 근데 걷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 코어 셋이라고 하는 신체 활동을 누가 알려줘야 됩니까? 바로 부모님들, 가정의 교사인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알려주셔야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사회의 교사인 바로 학교의 교직원분들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활동들, 교육 활동들이 지금 전혀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가 자라서 생애 주기까지 아무도 이 코어에 대한 중요성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천연 에어백이 있고 그리고 엔진이 엄청나게 강한 엔진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V12기통 엔진이 당신의 몸에 있습니다. 라고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그걸 사용하도록 독려해주고 그게 기본값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게 옵션 값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 사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 사양에 웬만하면 옵션이 있는 것들은 고급차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고급차예요. 태어나기로. 근데 우리들은 고급차라는 인지와 거기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깡통차로 생각하고 허리 아프니까 이제 나는 치료받아야 되겠다. 허리 아프니까 병원에 가야 되겠다는 자꾸 옵션 값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 생각에서 우리가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번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육 못 받았어요. 그죠?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다 고급 차로 태어났지만 차로 비유를 해서 좀 우습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깡통차 아무 옵션이 없는 차로 살아왔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코어 머슬을 이제 리셋해야 돼요. 우리들이 지금 노화가 일어났고 우리가 그동안 젊었을 때는 알든 모르든 잘 사용해 왔는데 이제 내가
다시 학습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구나. 깨우쳐야 되겠구나. 제2의 인생을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두 번째 인식이에요. 1번은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반드시 학습돼야 되는 코어셋이고요. 그 다음 우리는 이제 중장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우리들이 그냥 나이 먹어서 살아야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코어 머슬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셋, 재교육, 재가동, 초기화 시켜서 내 코어 근육을 내 몸에 맞도록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받고 훈련하고 생활화해야만 내가 이제 액티브 시니어, 활기찬 노후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합쳐서 코어셋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1번의 코어셋이든 2번의 코어셋이든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학습하고 교육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뇌로 우리가 이 내용을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생활화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습관화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코어셋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지금 코어셋 상태가 아니니까 허리가 아픈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세를 바꾸면 우리의 몸이 달라지고 뱃살도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뱃살을 뺀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근육의 신체 활동과 내부의 신진대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즉 운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 있을 때 허리를 곧게 펴고 백가죽을 등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복부의 힘을 30초 단위로 주고 빼고 하게 되면 외부 내부에 있는 복직근이 강화가 되고요. 내부에 있는 장기를 지탱할 수 있는 내부 근육들이 심부 근육들이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부가 탄탄해지게 되고요. 또 앉아 있을 때 등을 대지 않고 등받이에서 등을 떼고 정수리가 천장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허리를 편 채 복부에 힘을 주는 거, 요걸 자꾸 생활화하는 게 뭡니까? 코어셋 상태인 거예요. 코어셋은 일상생활에서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내 몸에 있는 코어 근육을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의지가 바로 코어셋의 기본 태도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결국 뱃살도 감소되지만 요통이 완화될 수 있는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지금 저희들이 바른 자세를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바른 자세를 착용했는데 착용하는 자체가 운동이 되고 착용 시간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뎌내야 돼요. 이 착용 시간을 견뎌내는 것을 전문용어로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운동을 할 때도요, 여러분들, 적응이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또 운동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환경에 직면했을 때 우리 인간이 받아들이는 감정과 신체적 변화를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원 처음 여러분들 이사를 해서 새로운 집에 왔을 때 어떻습니까? 낯설죠. 근데 하루 그날은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적응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근데 적응을 하게 되면 이제 나는 또 뇌가 친숙함을 느끼고 내 모든 환경이 여기에 대해 적응을 해버리면서 동기, 일상이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들이 있는 바른 자세를 착용하는 그 시간을 견디는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걸 내가 한 달 입었다고 이런 분들이 있죠? 하루 만에 입으니까 허리가 진짜 안 아픈 거예요. 이틀 정도 됐는데 진짜 안 아파서 일상생활에 복귀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걸 딱 벗었는데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뭐가 안 된 거죠?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지금 적응이 안 된 거죠. 우리 있는 바른 자세가 적응이 안 됐다라기보다는 내 몸이, 내 신체가 이 움직임을 해줄 수 있는 바른 자세의 보조 없이도 내가 이 생활이 가능한 상태의 적응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벗었을 때 내 몸이 지금 준비되지 않았고 내 몸이 지금 이것을 적응하지 못한 상태인데, 즉 건강한 상태에 적응이 안 된 상태인데 이 있는 바른 자세 그만큼의 도움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고 나니까 오히려 더 아프다. 처음에는 뻐근했는데 지금은 끊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착용하고 나서 얼마만큼 활동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복기해 보시면 됩니다. 착용 전에 허리가 아파서 거동을 잘 못하고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도 쉬셨을 거고 신체 활동과 여러 가지 생활 활동들 자체를 많이 제한하셨을 겁니다. 허리 숙이는 건 하실 수도 없었을 거예요. 누워 주무실 때도 신경이 쓰여서 잠도 깊이 못 주무셨던 수많은 날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입는 바늘을 착용을 했거든요.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옷에 뭔가 땡 약을 발라놨나? 도대체 왜 안 아픈 거지? 라는 기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활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하나하나 추가하셨을 겁니다. 안 걷다가 걷기 시작하고요. 허리를 굽혔다 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뛰기도 하고요. 또 여행을 취소했다가 여행을 가서 오랜 시간 걷기도 하고요. 그렇게 좋아하던 등산을 못했는데 다시 등산을 하시기도 하고요. 이런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몸이 어떻게 될까요? 1번, 주인님 언제든 하시죠. 2번, 우리 주인님 자꾸 왜 그러지? 주인님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한데? 주인이 너무 지금 기분이 업돼 있는 텐션이 올라간 거 아닌가? 라는 몸이 신호를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안 아프다라고 하는 심리적 감정과 느낌이 너무나 지금 충만해 있고 도파민이 지금 막 내내를 휘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몸의 작은 신호들을 내가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작은 신호들을 명현 반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호전 반응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생명의 치유의 위기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자꾸자꾸 저희들과 소통하면서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그래 그랬지. 내가 안 아프니까 더 많이 움직였지. 더 무리하고 더 활동을 자신감 있게 했었지. 라는 기억이 이제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거나 신체 활동을 할 때 이제 적응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적응의 원칙 보이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신체에 운동 자극이 가해지면 일시적인 적응 현상과 장기적인 적응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바로 적응의 원칙이에요. 아까 우리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를 착용하는 게 뭐다? 운동이다. 우리는 착용하는 것 자체가 내 몸에 엄청난 운동 자극을 지금 나도 모르게 그동안 해왔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강도로, 새로운 시간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고 운동 자극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 적응 현상과 장기적 적응 현상이 계속 충돌을 내 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 적응 현상은 뭐냐면 운동 자극을 주다가 그 자극을 멈추면 우리 몸의 생리적 기능이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이를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리액션이죠. 반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있는 바른 자세, 운동 자극을 주다가 어떻게 해요? 벗었어요. 자극이 멈췄습니다. 그럼 우리 몸의 생리적 기능이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불러요. 반응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항상성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힘이거든요.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근데 이 반응 때문에 그 자극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항상성이 발휘될 수 있는 시간을 또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건 마치요. 제가 2부에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투자를 하면 돈을 모으면 저축이고, 저축된 돈을 일정한 곳에 이제 일할 수 있도록 옮기는 경제 활동을 투자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돈이 불어날 만할 때 또 돈을 원금을 또 뺀단 말이죠. 돈이 또 불어날 만할 때 또 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돈이 불어나질 못하는 것 같이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질만 할 때 이걸 또 벗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극이, 운동 자극이 계속 주어져서 내 몸으로 변할 시간, 장기적 적응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일시적 자극에서 나는 포기해버리고 우리의 몸의 생리적 기능을 자꾸자꾸 원상태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느낄 때 더 강하게 그동안에 느껴왔던 통증이 줄어들었던 것들이 일시적으로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더 큰 통증이나 더 큰 어떤 자각적인 증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자각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기적 적응 현상입니다. 우리 몸에 장기간의 반복적인 운동 자극을 줌으로써 우리 몸에 오랫동안 지속될 생적 기능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몸에 장기간의 반복적인 운동 자극을 줌으로써 우리 몸에 오래 지속될 생리적 기능의 변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에 이제 통증이 안 생기고 허리가 안 아프고 몸을 바르게 움직일 수 있는 몸 자체의 생리적인 기능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장기적 적응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제 일시적 적응을 3일, 3주, 3개월 동안 무엇을 합니까? 우리 슬리밍고 그룹의 매장들에서 여러분들에게 3데이를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안해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일시적 적응 현상을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극복하기 위해서 슬리밍고 333 프로그램을 실현하는 공간이 저희의 전국의 40여 곳의 매장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벗었는데 내가 아프다. 이분들 어디 가셔야 되는 분들입니까? 매장을 빨리 가서 케어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내가 그냥 이것만 입고 일상생활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치료를 하고 지속적으로 병원에 가서 운동치료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매장의 프로그램은 우리 있는 바른 자세를 착용한 여러분들에게 일시적 적응을 장기적 적응으로 전환시켜주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트레이닝들을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것이 매장의 프로그램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 한 번 제가 이렇게 대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리고 생리학적으로, 기능해부학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마스터님들과 협의해서 또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분 남았는데 스쿼트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 스쿼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아프고 그러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뭐 나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스쿼트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장기적 적응을 해 나가는 운동 자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린 뭘 하고 있습니까? 저처럼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를 착용까지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잠깐만 저를 여기 추천으로 좀 바꾸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스쿼트 할게요. 스쿼트. 자, 준비하시고 오늘 33 스쿼트 할 거예요. 13개 할 겁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둘. 자,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셋. 네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넷. 내려갑니다. 5번.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다섯. 내려가고 하나, 둘, 셋. 코에 힘.
올라오고, 하나, 둘, 셋, 여섯,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일곱, 내려가고,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여덟, 다섯 개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내려가고,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열, 이제부터 버티기 들어갑니다. 내려가고, 하나, 둘, 셋,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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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내려가고, 하나, 둘, 셋,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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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한 개 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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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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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박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출첵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